자, 그러면 우리 25년도 행정사 민법 총칙 기출문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사 시험은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출제는 되고는 있습니다. 25문제 오지선다인데 그 기출 분석표를 보시면 법인하고 소멸시효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올해 시험의 경우에는 대리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네요. 대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아무튼 올해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 이 행정사 시험은 어렵지는 않은데 가끔 이렇게 엉뚱한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오긴 합니다. 자, 바로 1번 문제 3번 지문인데 1번 문제 3번 지문입니다. 시효로 관습법상 분묘 기지권 뭐 이렇게 나오죠. 시효도 어렵고 관습법도 어렵고 분묘 기지권도 어려운데 아무튼 이게 민총 문제로 왜 나왔느냐? 관습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은 남의 토지 위에 자신의 분묘라는 게 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남의 토지 위에 우리 조상님 묘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남의 토지 위에 이때 자신의 섬기는 분묘, 조상님의 묘지를 위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계속 사용 수익하면 시효로 이러한 분묘 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 남의 토지 위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 그러니까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게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21년도 전합 맞는 지문.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취득시효는 잘 아시잖아요. 이 우리 민법 245조 1항 2항에 나와 있는 거기 기억해야 될 민총이외 민법 조문에 이 245조에 보면 취득시효와 관련해서 남의 토지를 몇 년째 사용 수익하면 20년 사용 수익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남의 부동산을 20년째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사용 수익을 하면은 이때 소유권 취득에 따르는 보상금, 그러니까 소유권을 잃게 되는 사람한테 얼마를 보상해야 돼요? 공짜로 먹는 거예요. 공짜로. 아시겠어요? 공짜로 남의 부동산을 20년간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 수익하면 공짜로 먹는다니까? 그런데 분묘 기지권은 공짜로 못 먹어요. 이게 판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소유권도 공짜로 먹는데 오늘 남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분묘 기지권도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시효니까. 근데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다. 청구한 날로부터는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런 판례가 있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3번. 법원에 부재자 갑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가정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존행위, 보존행위, 그 다음에 이용 계량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 팔아먹는, 매매 같은 거 할 때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3번 지문에 을은 법원에 허가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느냐. 여러분, 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원래 이거 누구 건데? 우리 부재자 건데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야, 우리 부재자 재산인데 왜 네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거야? 214조 소유권에 기초해서 등기 말소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행위? 보존행위. 부동산을 보존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확인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5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지만 5번은 앞에서 확인했으니까 한 번 더. 을이 갑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뭐 되지 않은 이상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을은 계속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확인해 드렸죠. 자, 3번 사례 문제라서 한번 체크해 봤고요. 4번도 사례 문제네요. 간단한 사례. 4번 문제입니다. 제한 능력자 갑이 법정 대리인의 의뢰에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어요. 속이고 17조 속임수를 쓰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취소권이 제한되죠. 그렇죠? 속이고 병과 엑스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속임수를 쓴 갑이 미성년자라면 이 경우에 을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겠죠. 니은번 갑의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갑이 속임수를 쓴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된다. 왜?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니까. 취소를 못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유리한 거니까. 그러니까 증명 책임은 어렵지 않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걸 입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경우에 속임수를 썼다 그러면 뭐를 못하잖아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못하니까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니까 상대방이 증명해야 되는 거죠. 맞는 지문. 갑이요, 그냥 자기가 단순히 능력자다. 저 군대 갔다 왔는데요. 뭐 이런 단순 거짓말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기본적으로 취소권이 제한되는 것은 제한 능력자한테 불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제한 능력자 제도는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엄격하게 봐야 된다.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17조에서 말하는 속임수가 아니다라는 거. 리을번 속임수를 쓴 갑이 피성년 후견인이다. 자,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나 뭐가 있더라도 동의가 있더라도 어차피 취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속임수를 써서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해야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취소권 제한 사유가 아니었죠. 그래서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 자, 문제 6번에 보면 민법상 법인의 정관인데 민법상 법인의 정관은 자치 법규이지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법률 해석에 따라야 되지 법률 행위의 해석에 따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정관은 기본적으로 단체 내부 규칙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 법규라고 보는 거지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법의 해석에 따라야 되는 거지 법률 행위 해석에 따르지 않습니다. 2번 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딱 정한 때에만 변경할 수 있죠. 일명 구속적인 법인이다라고 해서 타율적인 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출연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재산이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정관의 변경 방법을 정한 때에만 변경할 수 있고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들이 합의하면 됩니다. 몇 분의 몇 이상? 3분의 2죠. 3분의 2. 해산 사유는 4분의 3. 이 정도는 뭐 지금 바로 튀어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사에 대한 대표권의 제한입니다. 41조였죠. 우리가 좀 전에 해봤던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죠. 그렇죠? 등기는 대항 요건이었고 60조 등기는 대항 요건이 있고 41조는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대항 요건 41조에 보니까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효력 요건이죠. 그래서 등기와 효력 요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이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아니요. 주무관청의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법인 파트에는 조문 문제로 장난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 법인하고 주무관청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거 반대로 지문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과 관련해서는 법원인지 아니면 주무관청인지를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죠.
재단법인의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는 사단법인. 그래서 이 재단법인이라는 단어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셨고 7번 문제 7번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 비법인 사단이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거 우리 이미 앞에 정리했잖아.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니까 법인격을 전제로 한 거. 이거는 유추 적용 안 되겠죠. 여기에 법인격을 전제로 했다는 말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설립 등기. 그럼 여기 주무관청의 허가나 설립 등기 여기 있네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60조. 60조는 유추 적용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요 60조는 유추 적용 될 수 없다. 확인하셨고 문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9번. 주물종물과 관련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민법 100조 1항이 종물의 요건과 관련한 규정인데 자,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익숙한 단어가 하나 보이실 텐데 이 100조 1항에 보시면 우리가 앞전 시간에 했던 무슨 개념이 보이죠? 부속물이라는 개념이 보이죠? 자, 읽어봅니다. 100조 1항.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평상시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즉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땡땡하게 한때 부속하게 한때 그 부속물은 종물이니까 결론적으로 종물은 주물과 독립성이 있는 거야. 독립성이 있는 게 부속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독립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기본적으로 한 개야, 두 개야. 최소 두 개인 거야. 주물도 있고 종물도 있고. 부속이니까 독립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1번 지문에 보니까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것으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아니요. 부속물이야. 독립성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틀린 지문. 왜 이거를 맞는 지문으로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 100조 2항 때문이야. 100조 2항에 보니까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르죠. 주물의 처분에 따르니까 그럼 이거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종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다. 자, 넘어가셨어. 14번 보겠습니다. 14번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문하고 비슷한 지문의 내용인데 14번에 자, 2번 지문을 좀 보려고요. 자, 14번의 2번 지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잘 봐봐. 진이 아님을 알았다. 여러분,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야, 무효야? 제가 그냥 앞에 있는 게 잽니다. 우리 남학생 유효야, 무효야? 진이 아닌 의사표시. 유효하죠. 107조 1항 본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107조 1항 단서에 보니까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무효지. 무효잖아. 그러면 진이 아님을 알았다. 그럼 이거 무효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지. 이해되세요? 비진이 표시를 상대방이 알았다? 그럼 무효거든. 그럼 그 무효는 누구한테 무효를 주장하려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성립 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무효 취소 사유는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확인되시죠? 그래서 사적 자체의 원칙상 니한테 유리한 건 네가 증명해. 이게 민법의 민사소송법의 증명 책임의 분배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확인하고 계시고요. 자, 체크해 주셨고 15번은 다 한번 보도록 하죠. 15번. 사기입니다. 자, 보셔요. 15번의 1번.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없으면요. 기망행위를 누가 했는지와 상관없이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10조 1항하고 2항에 보면 110조 1항하고 2항에 보면 110조 2항에 보면 누가 사기강박하는 거죠? 제3자가 사기강박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구조이죠. 지금 사기강박 당한 사람이 표의자야. 표의자. 사기강박을 당했어. 근데 이때 상대방이 사기강박을 한 적이 없고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으면 누구도 보호돼야 되겠지만 사기강박을 당한 이 표의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누구도 나쁜 짓 한 적이 없죠. 상대방도 나쁜 짓 한 적이 없으니까 이익 형량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법자들은 얘도 보호해야 되겠고 얘도 보호해야 되겠으니까 결론적으로 원래 사기강박 당하면 110조 1항에 따라 무조건 뭐 할 수 있잖아. 취소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이렇게 사기강박하면 누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다라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사기강박 쳤든지 상관없는 거야. 무조건 누구를 보호해야지. 표의자를 무조건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면 기망행위를 누가 했는지와 상관없이 당연히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110조 2항의 사기가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116조에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치는 것은 곧 누가 사기치는 거죠. 본인이 사기치는 거다. 그래서 이건 110조 2항이 아니라 110조 1항이고요. 고지 의무가 있는데 알리지 않고 일부러 고의로 침묵하면 여러분들이 형법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일부러 침묵했다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에 불일치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그랬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와 사기는 경합될 수 있으나 표시상의 착오와는 경합이 안 된다. 그 유명한 판례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표의자에게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재산상 손해를 주려는 고의는 있을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려는 2단의 고의만 있으면 되겠다. 체크해 주셨습니다. 5번 지문, 틀린 지문, 16번에 3번과 4번 지문 보시면요. 16번에 3번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129조 X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소내사.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져야 됩니다. 있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무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129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는데 일단 이 객관식 지문은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원칙으로 읽으셔야 돼요. 원칙은 유추 적용 안 되고 판례가 예외는 인정하는데 복대리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예외까지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것들 다 관련해서 1번 지문이 정답이라서 다 틀린 지문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4번 지문. 대리권 수의 표시로 인한 표현 대리 125조죠. 그러면 125조든 129조든 126조든 공통적인 요건이 뭐야? 상대방이 선의 무과시켜야 되죠. 125조든 6조든 9조든. 그러니까 보세요. 대리권 수의 표시로 인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지 뭐. 요건이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어렵지 않지만 표현을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가 어렵지는 않는데 지문이 조금 표현이 거시기하게 나오는 경우 그 행간의 의미를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17번은 4번만 보죠. 17번은 4번 지문. 17번에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기 전에 한 매매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면 유동적 무효야? 아니잖아.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 뭐로 될 여지가 없어. 유효로 될 여지가 없죠. 처음부터 배제
잠탈이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유효로 될 여지가 없는 확정적 무효지 유동적 무효는 아니다. 18번 너무 쉬운 문제니까 3번 지문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지문은 지문 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146조입니다. 민법 146조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취소권. 취소권은 몇 년 안에 행사하라고 돼 있죠? 146조에 보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이죠. and가 아니라 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첫째, 제한 능력과 관련해서는 제한 능력자가 돼야 추인할 수 있죠. 요때부터 3년. 차고면 차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기강박이면 사기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3번 지문에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날 이때부터 뭐 할 수 있잖아. 추인할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3년 또는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잖아.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매매 계약을 안 때로부터 3년이야. 성년이 꼭 되어야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으면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셋 중에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죠. 당연한 내용인데 지문을 살짝 쿵 바꿔서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셨고요. 자, 쭉쭉 넘어가셔서 자, 나머지는 뭐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네요. 제가 따로 체크가 보니까 뒤에 것들은 따로 검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시험은 조금 무난하게 출제는 되고는 있지만 지문이 살짝 표현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3분 정도만 쉬었다가 우리 세무사 40문제 오지선다죠.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제일 좀 넓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죠.